성공하려면 나를 채찍질해야 한다. 이거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이잖아요. 특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꼭 그래야만 할까요? 네, 스스로를 막 몰아붙이고 혹독하게 다그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의 성공 공식처럼 굳어져 버렸죠. 근데 오늘 바로 그 공식에 한번 제대로 태클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걸 나약하다고 느끼는 건지, 그리고 그 관점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깊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왜 마른 사람들이 자기 연민,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저항감을 느끼는 걸까요?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는 나 하나보다는 우리 전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게 아주 뿌리 깊죠.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나를 좀 낮추고 희생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지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를 챙기고 내 필요를 먼저 주장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 심하면 공동체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너무 쉬운 거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스스로를 비난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위험하다 하는 비상벨이 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생존을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우리 뇌와 몸은 완전히 방전, 즉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들이 여기서 그냥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먼저, 이기적이다? 아니요. 오히려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약함의 상징이다? 천만에요. 이게 바로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없앤다? 오히려 그 반대죠.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다음 스텝을 밟게 하는 진짜 동력이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알던 자기 연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단계로 함께 넣어가 보시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비유인데 자기 연민에도 음과 양, 그러니까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음의 에너지, 상처받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마치 위로하는 어머니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바른 한쪽에는 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맹렬한 어미곰 같은 모습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어미곰이 자기 새끼를 지킬 때 저 실례지만 저희 얘 좀 그만 괴롭혀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포효하는 거죠. 바로 그 맹렬하고 강력한 보호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쓰는 겁니다. 부당한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엄성을 위해 안 돼! 라고 외치는 거죠. 좋아요. 그럼 말로만 듣던 이 어미곰 에너지를 대체 어떻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깨울 수 있을까요? 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3단계에 한번 머릿속으로 따라와 보세요. 일종의 정신적 스위치 같은 거예요. 먼저 1단계의 마음 챙김. 지금 나한테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건 잘못됐어. 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2단계는 보편적 인간성. 이런 일을 겪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야. 그리고 나에겐 안전할 권리가 있어. 라고 나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자기 친절. 나는 나를 보호할 거야. 안 돼! 라고 내면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내면에서 깨운 이 어미곰의 에너지를 우리 현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이 말 정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신의 잘못을 덮고 오히려 상대방 탓으로 돌릴 때 쓰는 정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화법이죠. 여기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맞서 싸우면 그냥 지는 게임이에요. 그 대신에 어미곰의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지시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록과 시스템, 즉 경계를 만드는 아주 단호하고 실질적인 행동인 거죠. 이것도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행해지는 언어폭력이죠. 사랑을 무기 삼아 상대방의 경계를 마구 무너뜨리는 아주 해로운 방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대응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절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그런 말씀은 제게 정말 상처가 돼요. 만약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다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화를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보세요. 상대의 의도는 인정해주면서도 그 해로운 행동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건요,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직접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거죠. 이 문이 있어야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원망 없이 오히려 더 오래오래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위로하는 음의 에너지와 단호하게 보호하는 양의 에너지를 통합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는 새처럼 자기 연민도 똑같아요. 보호하는 힘 없이 위로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위로 없이 보호만 하려 들면 공격적이 되거나 쉽게 지쳐버리죠. 진정한 힘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돌봄의 힘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장 부드러운 안식처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나를 위한 가장 강인한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지혜와 유연함. 바로 그게 진짜 강인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바로 이 질문을 매일, 매 순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어떤 답이 나오든 나 자신에게 그걸 해줘도 괜찮다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용기. 바로 그게 우리 삶을 지켜낼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힘이 아닐까요?